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검정 승인을 무효화하라! 무효화하라!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져서 역사가 퇴보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도 학교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 이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즉각 검정 취소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검정 합격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권의 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교과서 논란이 보수 진보 이념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불량품 교과서라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은 이 교과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교과서 논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앳된 얼굴에 오래된 사진의 주인공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학도병 이우근입니다. 그가 학도병으로 참전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숨진 그의 품속에선 어머니께 남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는 동족 상잔의 슬픔과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우근은 1950년 초여름에 참전해 2달 뒤 한여름인 8월에 숨졌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도 이우근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근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겨울 군복을 입고 눈밭 위에 서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겨울 옷도 입은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6월달에 나가셔서 8월달에 한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옷을 입었을 리도 만무하고 사진을 쓰신 분한테 여쭈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고 이거면 되겠다 해서 그 사진을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검증의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쉽게 그런 것을 그 학자라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색 사이트에서 찾은 사진을 확인 없이 교과서에 실은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사진의 인용 자료 상당수에 대해 검색 사이트를 출처로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 자료를 퍼다 쓰다 보니 오류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미국의 윌슨 전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의 지도 교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10년경 윌슨 전 대통령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승만 박사는 윌슨이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 주 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사실관계의 오류들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제자다. 그건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건 고칠 겁니다. 하지만 학도병 이우근 사진에 대해선 취재진이 지적할 때까지 오류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도병 이우근 그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저는 왜 수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된 사진인가요? 이 사진 속 인물이 이우근이 아니라고 그 이우근이. 그래서 그거는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뭐 크게 네. 저는 뭐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과서 저자인 한철호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가 자신의 교과서 일부를 베꼈다고 말합니다. 이 삼칠원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전공이라서 이것만 내가 처음 한 거야. 교과서에 바꿨지. 편집도 표절이지. 여기 연도 집어넣다 뿐이지. 다른 교과서 뒤져보세요. 없어 이거. 심지어 자신이 실수한 곳까지 그대로 베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월 21일. 근데 문제는 3월 21일이라고 쓴 교과서는 저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제가 잘못 쓴 거야. 아, 원래 며칠인가요? 2월 24일. 근데 왜 교수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죠. 왜냐면 근데 이거는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면 구글 찾아봐도 제 것밖에 안 나와요. 잘못된. 베끼더라도 잘 보고 베끼라는 거지. 한국에서 근현대사를 전공한 후지 다케시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과서 서술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교학사 교과서에서 상당 부분 발견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줄부터 7월 17일 제정된 재헌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 라고 썼는데요. 이건 또 거짓말이거든요. 원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재헌헌법에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재헌헌법에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헌헌법 기초를 마련한 유진호 선생의 재헌헌법 책자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까지 완전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헌법과 과거 제정된 당시의 헌법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설정하고 있는 게 냉정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 책보다 더 엄격하게 집필돼야 할 교과서에서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오류 부분, 사실관계 오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한 300여 개가 지적이 되는데 300개 가까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오류가? 실제로 뭐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만큼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오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그 교과서를 대부분 집필한 사람들이고 또 기간도 아주 빠듯했습니다. 시간과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건데 수많은 자료와 사진을 검색 사이트에서 인용한 이유에 대해선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구글 검색한 사진 너무 많이 나오고 위키피디아 내용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지적됐는데 오히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자료들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친근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사실 오류 문제 외에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잠입해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을미사변을 설명하며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객의 회고록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중 그 지모와 수안에서 민비보다 나은 자가 없었으니 민비는 실로 당대 최고의 준거리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하고자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본인 자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추악한 국제 범죄에 관여한 일본인이 남긴 자기 변명의 글을 사료로 쓰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명희 교수는 상대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역사 이해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측면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적국이 행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시각에서도 검토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 역사를 보는 안목도 넓히고 친일파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친일파로 거론되는 인물은 본문 서술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이광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불쌍한 이광수 독박 썼다고.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친일파한테 분장 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릴 수가 있습니까? 최남선은 반민규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중대한 반민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 반민적 행위를 한 자로 이미 결정이 돼서 대한민국 관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친일 논란에 대해선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서술이라고 강변합니다. 일본을 내쫓고 독립을 달성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만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한 국가 민족 역사의 반 정도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자 일본 언론은 식민지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과서가 나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이구나.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죠. 다만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교과서 그것도 뭐 균형 있게 물론 얻으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대한민국 발전했다면 했다는 사실 알면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있었던 거다. 그런 균형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내 역사학계는 친일 사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탐갈등이 아니에요. 1945년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제국주의 국가 가운데서 통치의 목표 지점에서 상대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라는 논리를 통치의 목표로 세운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정책이에요. 37년 이후에 그 동화라는 말이 황민화 내지는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민족 말살이에요. 본질이.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하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긍정하라는 거예요?